재산세 열차인가요? 지난주에 그 어디지? 납세의무자 했나요? 거기 어디지? 147페이지? 거기까지 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한 것 같아요. 자, 납세의무자 했죠, 거기. 그죠? 그리고 오늘은 148페이지 과세물건 3절 있죠.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과세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물건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과세 대상,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과세 객체 그러기도 합니다. 주객, 그러니까 주체가 있으니까 객체도 있다, 그런 표현인데 실제로 뭐 우리가 대상이란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 과세 대상,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무엇을 갖고 계실 때 재산세가 나오느냐. 그래서 대상이 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5가지가 있다.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대상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주가 되는 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항상, 그죠? 그러니까 이 선박, 항공기는 뭐 대상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거를 시험에 언급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시험이 부동산 관련 조세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시험에 출제를 하도록 걔네가 시험 범위를 발표할 때 그렇게 발표합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이렇게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할 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대상이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고, 주가 되는 건 얘인데 이거는 이제 뭘 개념을 처음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상가가 있다 쳐봐요. 상가가. 그러면 얘가 상가면 얘가 이제 건축물이고 얘가 부속 토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주택이 또 있다 쳐봐요. 주택 이렇게 같이 있다. 했을 때 이때 과세 방법이 좀 다릅니다. 과세 방법이. 그럼 얘도 건축물이고 얘도 토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혹시 상가 갖고 계시면 세금이 얘가 이 건물과 토지가 한꺼번에 세금이 나올까요? 이걸 따로따로 나올까요? 상가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건축물분하고 토지분이 한꺼번에 나옵니까? 상가가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속으로 상가가 있어야 얘기라지, 있어야. 그죠? 자, 얘는 따로따로 나옵니다. 건축물은 7월 달에 나오고요. 토지분은 9월에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세금은 2번에 걸쳐 나오는 거죠. 건축물 따로 나오고, 여기 지금 보시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토지, 건축물, 주택이 따로 돼 있죠, 대상이. 이 말은 토지 따로 세금이 나오고 건축물 따로 나오고 주택 따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 말은 토지, 건축물 한꺼번에 부과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건축물 따로 나오고 토지가 따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 주택이 따로 돼 있어요. 주택도 건축물과 토지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얘네처럼 토지, 건축물이 따로따로 과세가 된다 치면 여기다가 따로 주택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뭐라고 하면 돼? 토지, 건축물. 그러면 주택도 얘처럼 어떻게 나와? 건축물 7월, 토지 9월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데, 얘가 얘네들하고 따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는 주택은 세금 부과할 때 토지, 건축물이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걸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야.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은 세법에서 주택을 말할 때는 이 건축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포함해서 토지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택이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그러니까 주택의 개념은 뭘 포함한 개념이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 말은 이 주택은 얘네처럼 다른 애들처럼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절대 없다. 그죠? 머릿속에 딱 그걸 박아놔야 돼요. 주택은, 재산세는 어떤 경우든 토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의 과세표를 합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게 딱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자, 그러면 주택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의 땅에 집 지고 사는 거죠. 남의 땅에, 그죠? 그러니까 토지 주인은 을인데 건축물 소유자는 갑이에요. 이럴 때는 재산세 계산할 때 이걸 한꺼번에 계산할까요?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한꺼번에. 금방 얘기죠. 어떤 경우는 따로 없다고, 그죠?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또 주인이 다르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해야 되겠지? 아니고요. 똑같이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계산했죠. 그리고 세금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다르니까 소유자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나눠서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금액이 50만 원 나왔는데 이걸 한꺼번에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너희 나눠내야 되잖아. 그럼 이거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네. 그럼 얘는 뭘 한다고 그래 우리? 구분 안 되면 안분이죠. 안분. 자, 금액을 안분하네요. 우리 금액을 안분하면 뭘 기준으로 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했죠? 그럼 얘네들은 무엇을 가지고 안분한다에 맞는 거예요? 공시가격 중에서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했죠? 걔를 표현할 때 시가 표준액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토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별로 나누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죠? 이게 똑같은 얘기죠. 앞전 우리 취득세 할 때 임야가 뭐 걸쳐 있을 때도 걔도 시가 표준액, 금액을 안분할 때는 항상 금액으로 안분한다 해서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국세는 기준시가 그러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보세요. 여기가 이런 개념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내냐면 나중에 이걸 내는 거, 이런 걸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각각의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런 식으로 내버리는 거야. 그럼 맞아 틀려요? 틀렸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예요. 그럼 이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닌데 뒤에 가면 그걸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풀어요, 문제를. 왜? 처음부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대충 넘어가고. 그럼 뒤에 가면 똑같은 얘기라도요, 뒤로 갈수록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시간적으로 쫓기고 마음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팍팍 안 돼요, 생각보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것도 엉켜버려가지고 헷갈려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은요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는 지금 다 토지와 건축물 따로따로 과세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세금을 분산해서 나눠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주택은 그게 안 되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 얘는 어쨌든 7월, 9월에 나눠내는데 얘는 한꺼번에 내니까, 그렇다고 얘를 얘네처럼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요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얘가 7월, 9월에 내니까 얘도 저 세금을 7월, 9월에 반씩 나눠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2분의 1씩 나눠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2분의 1은 7월 달에 내고 2분의 1은 9월 달에. 만약에 5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25만 원 7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만 원 9월 달에 나오게 돼 있어요, 법에. 왜? 얘랑 그걸 맞추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럼 얘가 2분의 1씩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가요? 주택이.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 50만 원이 아니라 5천 원 나왔어. 5천 원. 주택부채내서가. 그럼 어떻게 돼요? 2,500원은 7월달에, 2,500원 9월달. 이건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 야, 무조건 하지 말고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하자. 비용도 많이 들고 일거리도 많으니까. 그 기준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되냐면 뒤에 가서 배우는데 20만 원 이하면, 그죠?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주택에 있는 거예요. 2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거는 강행 규정은 아니고요. 그러면 7월과 9월 중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몇 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을까요? 세금 항상 올리빙이에요. 빨리, 더 많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헷갈리면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안 돼요. 세금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과세권자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법을 제정한 거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세금을 여러분 같으면 똑같은 세금을 걷는데, 여러분이 걷는 입장일 때 7월과 9월 중에 몇 월 달에 걷고 싶겠어? 우리는 빨리 걷는 사람 빨리 걷고 싶은 거죠. 내는 사람은 천천히 내고 싶고. 근데 내 입장에서 난 세금을 천천히 내고 싶으니까 7월, 9월 중에 9월 달 하면 세금 띵 틀리는 거야. 그죠? 항상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입장이 아니다. 과세권자는 국민한테 최대한 세금을 많이 걷고 빨리 걷고 싶어 합니다. 근데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둘 수만 있으면 최대한 더 많이 걷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조금 이렇게 혜택을 줄 때는 조금 혜택 이만큼 주면서 막 이만큼 침수봉대 해가지고 엄청 해주는 것처럼 간 겁니다. 그리고 깎아고 세금 더 걷고 하는 거 티도 안 나게 합니다. 표도 안 나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비과세 감면 혜택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 비과세 됐던 걸 과세를 하게 되고 감면 받았던 걸 줄이고 막 그래요. 그럼 결국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데 우린 모르는 거죠. 왜? 법에서 원래 다 거둘 걸 걔네가 감면해줬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감면 안 해줄래 니네?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 세금을 더 내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주택과 관련된 얘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과세를 하니까 여기서 말한 이 토지와 건축물의 정의를 할 때 여기서 말한 토지는 이걸 말한다, 건축물은 이걸 말한다 해놓고 이 주택의 토지 건축물은 여기서 말하는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면 토지 하면서 주택의 부속 토지도 포함한다, 건축물 설명하면서 주택의 건축물도 포함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포함한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쟤네처럼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의 토지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되는 건 전부 다 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재산세는 과세할 때 과세 방법이 물건별 과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세할 때 그 부동산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별 과세.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남양주시에 본인 명의 주택 아파트를 세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 계산할 때 만약 1억이면 이걸 세금 계산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합니다. 다 따로따로. 그게 물건별 과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재산세 중에 합산이 있습니다. 재산세 중에 합산이 딱 2개 있어요. 그 2개 빼고는 재산세는 절대로 합산이 없습니다. 그 뭐냐면 토지가 이제 대상 바로 할 건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웃긴 게 이제 수업 하다 보면요, 토지는 용도에 따라 금방 할 거거든요. 분리별도 종합으로 구분한다,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럼 나중에 제가 그리고 나서 좀 알 때, 자 그럼 재산세는요 합산하는 게 2개가 있어요. 뭘까요? 그럼 대답 못해요. 그럼 좀 이따가 제가 자 토지는 과세를 어떻게 하죠? 그럼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 합산 대상, 이렇게 대답을 해. 그리고 합산 대상이 2개 있는데 찾아보라니까 못 찾아. 이해가 안 가. 아니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별도 합산이래. 얘는 종합합산. 얘가 이름이 왜 합산이겠어요? 합산 안 한 얘기잖아. 그럼 재산세 중에 합산은 딱 2개 있어. 뭐? 토지 중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이것만 있다니까요. 이 2개 빼고는 합산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 합산이 없는 거. 이것만 합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근에도 시험이 나왔는데 뭐라고 시험이 되는 줄 아세요? 동일 시군 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의 과세표는 합한,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야? 집이 2개인데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2개를 합해서 세금을 계산,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요. 실제 기출로 나왔었고. 맞아, 틀렸지. 왜? 주택은 합산을 안 하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주택별로 각각 이렇게 맞는 거지. 그거를 2개를 합한다, 이렇게 시험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기출문제 내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엄청 난이도 있고 난해한 걸 문제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낸다니까. 맨날 할 때 합산은 얘만 합산해요. 나머지는 합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별도하고 종합만 합산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남양주시에 별도 합산 2필지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어디야? 구리시에 별도 합산 2필지가 있어요. 총 4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다 본인 거잖아요, 4필지가. 근데 2개는 남양주, 2개는 구리시에 있어요. 이거 합산하죠? 자, 합산을 세금 계산할 때, 요 4개 다 합산할까요? 남양주와 구리 따로따로 2개 따로따로 합산할까요? 따로따로예요. 왜요? 얘가 무슨 세야? 시, 군, 구세잖아. 그러니까 합산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시, 군, 구별로 합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따로따로 있으니까 남양주시 거 2개만 합산하고 구리시 건 2개만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주면 내 세금을 내면 2개는 남양주시 재정으로, 2개는 구리시 재정으로 가는 겁니다. 왜?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납세지가 어디가 돼요? 물건의 소재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중에 뒤에 가서 믹싱 돼가지고 막 지문에 언급이 되는데, 요거 들을 때는 일하는데 그 믹싱이 돼버리면 나중에 얘가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어쨌든 대상은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교재 보시면 148페이지에 과세 대상 해가지고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나오고 토지 설명돼 있고 건축물 설명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읽을 것도 없죠. 주택이 나오죠. 주택의 범위 해가지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뭐한다? 제외해 간다. 읽으면 얘가 뭔 얘기인지 아시면 되는 거죠. 토지, 건축물에 해당이 안 된다. 따로 한꺼번에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오른쪽 2번에 겸용주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재산들은. 그죠? 자, 그리고 겸용주택이 뭐예요? 상가주택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가주택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층은 식당, 2, 3층 원투룸. 이런 식으로 된 거 우리가 겸용주택, 상가주택을 말하는 거죠. 얘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자, 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 동의 건물이 겸용이 돼 있거나 한 구의 건물이 겸용이 돼 있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데 한 동은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한 구는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주거용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얘는 뭘로 본다?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동은 그냥 아파트 건물 전체 한 동이 이렇게 한 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전체 한 동이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주상복합이라고 하죠. 주상복합부터 일본. 그죠? 그러니까 전체 주택이 있고 밑에 상가가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건물 전체 한 동이 일본 주택, 일본 상가로 겸용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주상복합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복합이죠. 주거하고 상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를 세금을 부과할 때 이 기준에 맞추면 주거용으로 쓰는 게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본대 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주상복합은요 주택이 다 80% 이상이에요. 그죠? 여기 상가는 1층이나 2층 정도 되죠. 그럼 여기 뭐요? 여기 뭐 비디오 가게, 세탁소, 슈퍼마켓, 치킨집, 호프집, 치킨집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얘들이 다 뭐라는 겨? 주택이라는 얘기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한동의 개념은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다? 면적과 관계없이 뭔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얘는 따로 건축물로 따로 과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주택 같은 거죠. 1층 식당, 2, 3층 원투룸 이런 것들. 요거는 뭐라고요? 주거용으로 쓰는 게 전체 50% 이상이면 전체를 다 뭘로 봐?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나오면 요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한 동이냐 한 구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오면 이제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그럼 5대5면 뭘로 본다는 거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5대5까지 이상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걸. 나중에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상가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아. 그럼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양도세도 얘가 겸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느냐? 따로 보느냐 이거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달라요. 재산세하고 양도세 기준이 달라요. 똑같은 건물인데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과 양도세 부과할 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렇죠? 물론 지금은 안 헷갈리죠. 헷갈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헷갈리죠? 당연하죠. 아는 게 있어야지. 뭘 아는 게 있어야 헷갈리지. 머릿속에 뭐 든 게 있어야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뭐 헷갈리게 뭐 있어. 비교 대상이 없는데. 그죠? 지금은 안 헷갈리는 거죠.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어느 날 막 나타나가지고 민법이나 학교는 들으면서 나 얘는 미치겠어 헷갈려 미치겠어 그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공부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 봐봐 여러분 안 헷갈리잖아. 민법 들을 때 안 헷갈리죠. 왜 맨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뭐 헷갈려. 그죠? 근데 뭔가 헷갈린다는 얘기는 과거에 들은 게 뭔가 정확하진 않지만 떠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엉켰다는 얘기잖아.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헷갈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좋아해야 되는 거야. 드디어 나도 이제 공부가 슬슬 되기 시작하는구나. 뭐라도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구나. 이 좋아야지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세요. 빨리 헷갈려야 되는데. 그죠? 막 3월, 4월 가는데 날마다 새로워. 들 때마다. 나 헷갈리지 않아? 머리가 깨우네. 복잡할 게 뭐 있어? 하나도 안 헷갈린데. 그럼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빨리빨리 헷갈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겸용주택 볼게요. 149페이지.
2번에 1번. 한 동의 건물이라고 돼 있죠?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얘가 지금 겸용주택인데 상가 주택하고 상가가 따로 돼 있다는 얘기,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그 부속 토지는 뭐 하겠어요? 안 분하겠죠. 토지는 따로따로 보니까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니까. 그럼 얘는 우리 그 안 분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금액은 금액으로 안 분하고 부속 토지를 안 분할 때는 뭘 기준한다? 면적을 기준을 합니다.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 사실은 뭐 시험에 거기까지 많이 언급은 안 됩니다. 그냥 한 동 그 기준만 보시면 되고. 2번 항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주택에 구분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다가구 주택이 나옵니다. 다가구 주택. 자, 여러분 다가구가 뭐예요? 대표 중에 원투룸. 원투룸. 이렇게. 방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재산세 과세할 때, 그죠? 재산세 과세할 때 이 다가구 주택을 과세할 때 이 전체를, 그러니까 얘를 원래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일까요? 공동주택일까요? 단독주택이에요. 그죠? 이런 주택은 단독주택은 3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원투룸은 다 몇 층 이하예요? 3층 이하죠. 근데 위에 다 뭐 있어요? 옥탑에? 옥탑방 있죠. 그건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 대한민국 원투룸의 99%는 뒤에 다 옥탑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당 시공구에서 제재를 하게 되면 그거 싹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냅두는 거야. 왜? 서민들이 하는데 그거 하는데 거기다 옥탑 2개 넣으면 방 2개 더 나오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른 척 하는 거지. 이게 올라가면 4층이거든요. 그럼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 올라가야 되네요. 근데 다 하는 거지. 냅두는 거지. 그냥 봐주는 거지. 그게 사실은. 제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럼 반발이 심하겠죠. 이제 와서 하면 그죠?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나는 3층 가지고 안 돼. 더 좀 하고 싶어. 그럼 지하로 파면 돼요. 지하 100층 파. 그 세를 줘. 지하 100층, 지상 3층. 그럼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3층이에요. 3층. 우리 건축법상 층수 개념은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가요. 그죠?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층수에 들어가. 그러니까 지상 3층, 지하 5층이면 걔는 3층짜리 건물인 거예요. 그죠? 왜? 지하로 들어가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하 넣잖아요. 원투룸 반지하. 그 반지하는 보통 4개 나오죠, 방이요. 걔네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지하 2층도 상관없고. 위로만 올라가면 돼, 위로. 층수는 항상 그 개념이 지상층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층.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3층 이하라는 개념은 지상층 3층을 말하는 거지, 지하층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죠? 100층 해도 되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밑으로 계속 들어가면 못 삽니다. 제가 이제 지하,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지하, 반지하에서 한번 자취한 적이 있는데, 야, 거기 어느 정도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 몸이 무거워서. 옷이고 이불이고 다 스키 차가지고 옷을 걸어놨는데 옷이 쭉쭉해, 바지가. 나 그런 반지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글세라고, 그때 사글세 10개월치 이렇게 하고 들어간 친구랑 들어갔는데 한 달 버티다가 도저히 못 사겠는 거야. 그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와보더니 자기가 봐도 심각하니까 그 돌려주더라니까, 이사 가라고.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일어났는데 몸이 축 처져가지고 막 물이 물 먹어가지고요. 일어나기만 피곤한 거야. 뭐 이불도 졌지. 위에 이불 바지를 못 입는다니까, 축축해가지고. 얼마나 스키가 많이 잖아. 그냥 반지하 새거로 그냥 거기다가 창고 비싸게 쓰는 거니까 반 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를 준 거야. 세 주려고. 그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완전 지하를 안 넣는 거, 잘 반지하 넣고 햇빛 좀이나 두르게. 그죠? 자, 이런 걸 그럼 갖고 있으면 얘는 분명히 단독주택이거든요, 건축법상.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방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예를들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이 전체 가격, 토지 건축물 전체 합한 금액이 과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주택은 세율이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누진세율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져서 세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토지 건물 전체 가격 합해서 거기다가 세율을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진돼서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는요, 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일하게 주택만 혜택을 줘요. 우리 세제상 혜택이. 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으로 따지면 주택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거야.
나머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세금이 덜 나오는 쪽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면 요 아파트처럼 요거 방 하나하나 각각을 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 누진인데 요 하나하나를 각각으로 나눠서 이거를 과세표를 하는 경우와 전체를 하는 경우 어느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게 더 많이 나오겠죠. 왜? 이게 전체 얘하고 얘 전체 가격하면 과표 확 올라가잖아요. 그 누진세로 확 올라가 버리면 세금이 왕창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재산세는 요 각각을 뭘로 봐?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뭐다?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얘가 각각으로 보니까 이 부속 토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해서 뭘 해줘야 돼? 아파트처럼 안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뭘 기준으로 안분한다? 이 부속 토지는 이 건축물의 뭐?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험에 이제 얘가 이대로 나온 적 있죠. 실제로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라고 그 다가구 주택이 나온 적 있어요. 4번에 볼게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안분한다 있죠? 뭘로?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한 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근데 나중에 또 문제가 뭐예요? 이거 양도세가 또 문제가 되죠. 이걸 팔았을 때. 그죠? 팔면 또 양도세 기준 좀 다릅니다. 그죠? 거의 다르죠. 만약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가구는 방 하나하나를 각각을 주택으로 본대. 방이 12개야. 그죠? 근데 이걸 그대로 팔아.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얘를 재산세처럼 이거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보면 어떻게 돼? 세금으로 죽겠죠. 내가 뭐라고, 야, 너 집 몇 채야? 나 집 12채 있다? 그래? 한 구경 시켜줘. 그래? 와. 가더니 뭐라고 그래? 이거 보여줬어. 자, 그럼 나머지 11개 어딨니? 여기 있잖아.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해요? 아니지. 만약에 양도세를 갖다가 다가구 주택을 재산세처럼 전체를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 각각으로 봐버리면 나는 원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이 1세대 10주택, 12주택 되는 거죠. 그럼 세금으로 죽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양도세는 뭘로 봐? 당연히 이걸 하나 갖고 있으면 방은 여러 개지만 단독 명의니까 그때는 뭘로 봐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팔면 1세대, 1주택, 2년 무효, 비과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로 각각으로 봐버리면 양도세는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라는 얘기잖아. 그런 식으로 안 간다는 거지. 근데 재산세는 이거를 각각으로 보는 게 세금이 덜 나오니까 각각으로 보는 거고, 양도세는 어떻게 해요? 팔 때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쪽 엉켜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거기 겸용주택하고 다가구는 그렇다 보시면 되고, 항공기 선박은 뭐 볼 거 없어요. 제목만 보시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토지의 구분이라고 돼 있어요. 이 토지는, 여러분 토지가 보면 농지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나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부속 토지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지하고 나대지가 세율이 똑같대. 재산세가 똑같이 나온대.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그죠? 농지는 경작 용도로 쓰는 거고, 나대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않고 나자빠져 있는 땅이거든요. 빈둥빈둥 노는 땅인데 얘랑 세금이 같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토지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종합합산,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작년에 토지분 재산세 내셨으면 그 고지서 보시면 무조건 본인 토지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무조건 해당돼요. 법으로 딱 규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어긋나는 하나도 없다는 거지. 만약에 이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럼 한 장에 분리과세 얼마, 별도 얼마, 종합 얼마, 토탈 얼마 이렇게 나와요. 고지서가.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게 농지 같은 거예요. 경작을 하고 있다 그런 게는 분리과세예요. 그리고 여기 대표적자가 상가 부속 토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학원 건물 부채에서 양쪽에 딱 상가잖아요. 이 부속 토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대지가 대표적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시험에 얘가 잘 나와요. 출제 빈도가 재산세 중에서는 납세 의무자 빼고는 얘가 랭킹 2위예요. 근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근데 보시면 거기
148페이지부터 그냥 넘겨보세요.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0, 163, 164페이지까지 돼 있네. 그걸 싹 외워가지고 깔끔하게 하나 맞추는 거죠.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안 해. 그러니까 안 하죠. 이건 저 같아도 나가겠네요. 그래서 근데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얘는 기출됐던 지문들이 나와요. 출제인도 양심이 있는 거죠. 그죠? 냈던 거 또 내고 냈던 거 또 내고 그래요. 그럼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3월 달에 할 때 이걸 한번 하거든요. 1시간 정도 이 전체를.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몇 개 써줘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죠? 이것만 보고 가셔도 돼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시험 나왔을 때 여기서 이 외운 것 중에 있었어요. 시험 문제. 그것도 막 자기 입으로 막 수업 시간에 수십 번 열변을 토하고 문제도 엄청 많이 풀어봤던 그 지문이 답으로 나왔는데 틀린다는 거지. 깝깝한 거죠. 그래서 하나 주워먹기인데 그죠?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보고 뭐 외울 수 없네요. 저도 못 외워요. 외울 수가 없죠. 어떻게 외워 이거를. 한 10개 나오면 모르겠네. 솔직히 여기서 10문제 나온다 해도 깝깝한 거야. 그죠? 그거 어떻게 할까? 몇백 개인데 이거 어떻게 외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일단 여기서는 오늘은 그냥 토지가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가 된다. 이렇게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가면 4절에 비과세가 나와요. 앞전에 우리 비과세 배웠듯이 국가는 다 비과세입니다. 국가는. 왜? 과세권자니까. 그죠? 국가 등은 전부 다 비과세인데 1번에 국가 등 소유해가지고 비과세가 되는데 거기 보시면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나와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수에 속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예외가 나오죠. 1, 2번.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165페이지예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하여튼 외국정부는요 무조건 상호주의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우리나라 정부 재산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우리는 부과를 안 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똑같이 간다는 얘기고. 2번은 뭐냐면 이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배웠었거든요. 납세의무자 배울 때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거를 무상으로 쓰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건데 내가 연부 계약을 하고 5년간 연부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공짜로 쓰니까 날더러 세금을 내라겠단 말이죠.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이게 갑 건데 거꾸로 누가 국가 등이 이거를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쓰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이 논리대로 하면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썼더니 날더러 내래. 그러면 내 거를 국가 등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1년 이상 공짜로 쓰게 되면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국가 등이 내야 되죠. 근데 국가 등은 뭘 받아요? 비과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이 잠깐만요. 그 2번 밑에 2번 있죠? 국가 등의 무료사항이 그거고 그 양가로 2번은 이거죠. 이거. 자, 이게 지금 국가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뭘 받아야 돼?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누가? 얘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국가 소유 재산은 국가 소유인데도 뭐가 안 된다?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왜? 얘가 되니까. 그게 지금 2번 얘기예요. 국가 지자체 조합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음으로써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매수 계약자가 세금을 내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 2번이 그거죠. 국가 지자체 조합이 거꾸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뭐한다?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왜? 걔들이 공짜로 쓰니까 세금을 비과세 해주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그럼 뭐예요? 얘도 그렇고 둘 다 무상이죠. 무상. 유상이면 국가가 나한테 내 건물에 세 들어와서 나한테 따박따박 월세를 내고 있대. 그럼 걔들이 비과세 해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 조건이 뭐야? 무상이다. 무상.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류를 사가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국가 등 비과세. 근데 비과세는 재작년 시험에 극히 예외적으로 재산세가 비과세가 나왔어요. 단독으로.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한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막 이상한 지문 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시험 볼 동안 안 나온다고 봐야 돼. 단독으로는 안 나와요.
이게 거의 뭐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재산세 비가 단독으로 나온 기억이. 근데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험 볼 동안 안 나온다고 봐야죠. 이거 또 나올 때까지 또 보면 골치 아파. 한참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시험본에 나와서 그때 뭐래? 아, 나 지난번 시험 볼 때 이거 나왔었는데 그러면 한박 장수하신 분들이 장수. 3수 이상을 장수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아, 나 이번 처음이야 해놓고 나중에 이거 다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언제? 4년 전에 장수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되게.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학원에 처음 공부를 오셨는데 3월달에 모의고사 봤는데 민법을 30개 맞는 거야.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죠? 11월에 처음 공부했대. 근데 3월에 모의고사 민법을 30개 맞아. 그러면 그분이 5개월 동안 시금 전폐하고 민법만 하면 30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맨날 놀아. 비는분도 똑같아. 근데 30개 맞았어. 그 처음 공부한 거래.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뭘 빼는 거야? 이 학원은 처음이에요. 이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이 학원은 처음이다. 맞는 말이 처음이라고. 이 학원은 처음인 거죠. 그게 한 번 공부해가지고 와, 민법을 30개 만든 건 거의 뭐 100명이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은 몇 달 해가지고 민법을 초장에 30개 만든 거 거의 힘들죠. 특이한 케이스죠. 물론 그것만 죽으라고 하면 돼요. 하긴 3개월 5개월 정도 되니까 열심히 하면 되긴 하죠. 그죠? 근데 그 정도까지 열심히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저 때는 많이 했는데 저희 때는 3월 4월에 모의고사 저도 4월달 정도에 모의고사 한 80점 정도 나왔었거든요. 평균 전 과목. 그럼 겁나 잘했죠. 저처럼 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돼. 저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근데 여러분 안 한다니까. 제가 하는 거에 반에 반 정도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이 공부는요, 그냥 하면 나오는 공부야. 하면. 안 하면 안 나오고. 딱 그거야. 더도 말고 딱 그거야. 근데 본인 기준으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나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2시간 공부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요, 도서관 공부하다. 야, 나 한 2시간 공부한 것 같아. 시계 딱 보면 20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2시간을 공부하면 내가 체감하는 건 10시간 공부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집에 갈 때 되게 뿌듯해요. 겁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시험은 떨어져요. 왜? 2시간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붙는 게 아니야, 이 시험은.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지. 난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시험에 떨어질 때 본인만 열심히 한 거야. 본인 기준으로. 얘는 하루에 평균 6시간을 공부해 합격을 해. 근데 자기는 3시간 공부하고 되게 열심히 했대. 그럼 떨어졌어.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요. 절대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절대량. 그걸 맞춰야지. 자기 기준으로 난 열심히 했어. 그게 어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 날새 열심히 한다고. 책 보다 보니까 날새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수강생 중에. 아침에 우선 수업 오셨는데 쾌해. 그래서 왜 했더니 어제 선생님 저녁 때 수업 끝나고 책을 좀 보려고 공법책 보려고 딱 봤는데 책 보다가 이렇게 정신 딱 차리니까 아침이더래. 근데 거짓말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분인데 진짜래. 그 나중에 보니까 공부를 겁내 잘해. 그 거짓말 아닌 거예요. 공법 같은 거 막 보니까 30몇 개씩 맞고 그래요. 근데 그때 진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도 뻐근해서 이렇게 필라고 했더니 아침에 날 샜대. 야, 거짓말이죠. 그 진짜.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어딨어 그런 게. 난 이해가 가는 게 공부하다가 코 피 흘렸다는 사람 진짜 이해가 간 거예요. 코를 흘릴 수 있지. 졸다가 이렇게 쑤셔가지고는 몰라도 공부를 하다가 이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 사람이 아닌 거지. 그죠? 여러분들 그것까지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무리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용도 구분 보세요. 용도 구분. 그 도로제 하천 제방 국어는 뭐 당연히 비과세가 될 테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2번에 양가로 1번에 출처 있죠. 167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 그죠? 거기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통제 보호구역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군 시설 보호한다고 통제하겠다고 구역을 지정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민통선 같은 데 생각하죠. 민통선. 그죠? 전방, 최전방 같은 민통선 같은 데 있죠. 뭐 파주 그쪽 안쪽이라든가 아니면 최전방. 이 민통선이 이게 민간인 통제구역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도 사람이 살고 그리고 뭐도 있어요. 농지 같은 농사도 짓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는 뭐예요? 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막 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받으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홍길동인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내 땅을 내 땅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니까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뭔 안 돼? 전, 갑, 과수원, 대지는 제외래.
그럼 이런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 임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논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요. 이 뭐예요? 전, 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그러면 얘만 남아요. 얘만. 얘가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러니까 지뢰밭만 비과세 해주는 거야. 지뢰밭만. 그죠? 전망은 여기 다 지뢰밭이에요. 진짜 못 들어갑니다. 이게 저도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철책 근무 했었는데, 여기 삼각형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갛게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이렇게. 티 둘러가지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안에 들어가면 진짜 막 폭발물 같은 거 막 이거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민통도, 그러니까 이게 얘가 시험에 단독으로 지문이 하나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꼭 기억하셔야 돼?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쓸만한 땅은 다 세금을 내고 지뢰밭만 비과세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지 이게. 그래서 그거 줄쳐 있잖아요. 그게 기출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간다. 니들은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하나 더 밑에 임식. 임시로 사용한 임시용 건축물 있죠. 임시용 건축물은 얘도 비과세 줍니다. 취득세도 비과세. 근데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것만 해두고 1년 이상이면 뭐한다. 과세를 하겠다. 미만일 때만. 이 지문이 애매하게 되지. 법조문이 이 법조문이 그지같이 돼 있어요. 이게요. 왜냐면 취득세는요. 우리 가설 임시건축물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예요. 1년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1년 미만 이하 1년 이하까지는 비과세 해준다는 거. 1년까지 해준다는 얘기지. 얘는 1년이면 세금 내라는 얘기야. 이게 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 미만으로 거기는 초과라고 해놓고 골 때리는 거지. 법을 이렇게 만드는 놈들이 막 대충 만드는 거야. 대충 1년이니까 그냥 1년 하고 내가 볼 때는 걔는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몰라. 그리고 만들면서 거기까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1년만 해놓는 거야. 그게 애매한 거잖아 이게 사실은요. 그죠? 취득세 취득했으니까 갖고 있을 때 취득세 비과세를 받았는데 그죠? 받고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기준이 달라버려. 얘는 1년 미만이면 비과세래. 취득세는 1년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래. 이게 애매하죠. 기준이 서로 달라요. 어쨌든 가설건축물은 재산세도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군사시설 통제 보구역 전답, 과수원, 대지는 뭐다? 제외다. 그 시험에 나오면 그거 나와요. 포함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 다음 항상 지뢰밭만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168페이지 5절에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얘가 시험에 내용이 되게 없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왜냐면 되게 단순한데 약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자, 재산세는 보유세예요. 보유세. 그죠? 취등록세는 신고납부 조세죠. 사고 팔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냈는데 얘네들은 거래를 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내가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고를 안 하는데 문제는 남양주 시청은 우리한테 뭘 과세를 해야 돼요? 재산세를 부과해서 걷어가야 돼. 그죠? 근데 걔네들도 뭐가 없어.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못 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들이 생각할 때 나는 요 건물은 요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되겠다고 금액을 정하는 게 있다 했잖아. 그걸 뭐라 했어? 공시가격이라 했지. 그 얘는 지방세니까 뭐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얘는 시가 표준액이 원칙이에요. 그게 언제 쳤고?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죠.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이다? 6월 1일 기준으로 갑니다. 그럼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얘를 곱한대요. 그죠? 그럼 이 비율이 이 원래 시가 표준액의 100%를 넘게 써. 그러면 그 100%보다 적게 한다는 거야. 줄인다는 거야. 이게 이제 원금이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1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다부터 비율을 곱한다잖아요. 이 비율이 이 원래 금액을 100%를 넘게 써. 이거보다 적게 부과하겠다는 얘기야. 이 뜻이. 적게 한다는 얘기겠지. 왜냐면 이걸 높여버리면 원래 자기가 정한 금액이 이건데 여기다 110% 그래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곱한다는 얘기는 이거에 100%가 안 되게 이거보다 원금보다 세금을 덜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10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원래는 다 내야 되는 거야. 근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이 혜택이
부동산만 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얘네들만 혜택을 주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이 비율이 옛날에는 이 비율이요 딱 고정이 돼 있었어요. 50% 이렇게 50%. 그러니까 반만 냈었어요 세금을.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서 보유세를 높이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 이번에 정부에서 종부세 부과 많이 한다고 그죠? 그때 걔네가 바꾼 게 뭐예요 이번에요? 세율도 바꾸고 이것도 바꾼 거예요.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게 이걸 바꾸는 거야. 이 공정시장 가입율이 현재 종합부동산의 80%거든요. 100% 안 내고 80%만 냈는데 올해부터 5%씩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올해는 85%, 내년에 90%, 95%, 100%에서 2022년에 가면 100% 다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점점 종부세 부담이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세율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굉장히 세제상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법을 그렇게 바꿨으니까. 그럼 이것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막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 부동산 경기가. 근데 뭐 얘는 계속 올라가. 그게 엇박자인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무대뽀를 올리지 말고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을 정해서 곱하자 해서 이걸 정한 건데 해서 얘가 딱 고정된 게 아니고요. 이 비율이 있어요. 얘네들은 최저 50%에서 최대 90%. 주택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최저 40%에서 최대 80% 범위 안에서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고정된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번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번 경기 안 좋으니까 내리자,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얘가 70% 돼 있고 얘는 60%로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냈다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 갖고 계시면 그 원래 공시 가격의 70%만 냈고 주택은 60%만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5% 10% 올라가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9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은. 주택은 몇 프로까지? 80%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개정이 되고 나서 이 상태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낮추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계속 똑같이 70, 60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은 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잘 보세요. 이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누구만 된다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이 토건주만 되는 거.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 그죠? 부동산만 해주는 거야. 그죠? 왜냐면 선박 항공기는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쟤는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걔는 80%였는데 그 선박 항공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존심 상해. 내가 있는 사람인데 뭘 세금을 또 깎아줘. 없어 보이게. 다 내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돼야지. 막 고급 선박 갖고 있는 막 100매덕짜리 가지고 있으면서 막 세금 더 나온다고 막 짜증내. 그럼 뭐들 갖고 있어? 최강원식에 딱 100억인데 세금 얼마나? 1억? 내야지. 내가 100억짜리인데. 근데 이번엔 8천만 원만 내래.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짜증내야지. 그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잖아. 벤츠를 누가 줬더니 벤츠 사가지고 안 타고 다녀. 왜? 기름값 많이 나온다고. 그럼 뭐도 사? 그잖아요. 안 타고 다녀. 티코 타고 다녀야지 그러면. 티코 그냥 이겼잖아요. 그렇죠? 돛 달고 다니면 티코에다가 위에다가 바람 이렇게 해서 고작에 딱 돛 달면 풍력으로 가는데 그러면 기름도 안 드는데 타고 다녀야지. 그렇죠? 보트를 뭐로 사? 노저어야지. 기름값 많이 들어서 요트 100억짜리인데 기름이 많이 들어서 안 된대. 노저? 뭐 들어서요? 체면이 있는 거지, 체면. 그죠? 그 체면이 죽는 거예요, 체면에.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왜 틀리냐면 이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얘네들만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닌 애들은 이걸 곱하질 않아요. 그죠?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 예를 들면 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맞아, 틀려요? 틀렸죠? 왜? 얘네가 나왔을 때면 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만 이걸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랬어요. 그럼 얘는 안 나왔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원칙대로 시가 표준액이에요. 근데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랬더니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땡 틀립니다. 왜?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면 주택이 시가 표준액이 10만 원이었다. 그럼 얘가 과표가 아니잖아요.
여기다 주택은 얼마를 곱하는 거야? 60% 곱해서 얼마? 6만 원. 얘가 과세 표준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 거야?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안 되고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 잘 틀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개인은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장부가액을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 부과할 때 개인은 시가 표준액, 법인은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나와요. OX. 그럼 이제 여러분 지금 공부 안 돼서 그런 거지 지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 취득세 공부 열심히 하면 국수 공판장 할 때 법인 장 그럼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액 법인 장부가액 그래서 맞았다 이래요. 땡 틀렸어요. 이거 엄청 틀려요. 왜? 얘는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뭘로 계산해? 시가 표준액이에요. 법인이라 해서 장부 이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거죠. 취득록세를 왜 법인 장부가액을 과표를 하냐면 내가 이걸 샀어요. 취득을 했어. 그죠? 그럼 취득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진짜로 1억에 샀다는 걸 뭘 통해서 법인 장부를 통해서 내가 1억에 산 걸 입증하면 그 1억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는 보유세잖아. 보유세. 거래 금액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뭘 입증을 해? 쉽게 말하면 남양주 시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고 A라는 회사도 땅을 가지고 있어. 소지를. 그럼 얘네가 과세할 때 여러분한테는 이걸로 세금을 계산하고 법인한테는 니네 세금 부과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법인 장부 나한테 제출해 이럽니까? 아니지. 걔네들도 신고납부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다 누가 계산해? 과세권자인 시군구에서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으로. 그러니까 뭘 잘 틀린다고요? 여기서 개인이건 뭐건 법인이건 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장부가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의외로 많이 틀려요. 얘는 엄밀히 일단 꼴랑 3개거든요. 원칙, 시가 표준액. 그 다음에 토건주가 나오면 공정시장 가입비율. 그리고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이게 다예요. 근데 얘가 시험에 나오면 희한하게 틀려요. 제가 이 말 하고 그 다음 주 이번 주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법인은 법인 장부가액 그럼 여기서 반 이상은 또 맞았다고 그래. 희한한 거지. 그리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또 한탄하고 막 이러는 거지. 별거 없습니다. 그죠? 얘는 원칙 시가 표준액. 뭐가 나오면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뭐가 나온다고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시가 표준액인데 이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거예요. 얘네들은 몇 프로? 70%고 주택은 몇 프로? 60%. 이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인 거죠. 공정시장 가입 비율. 그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68페이지 5절에 과표 1번 토건주 과세 표준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이번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최저 50에서 90 범위에서 하는데 현재 70%고 주택은 최저 40에서 80까지 가는데 현재 몇 프로? 60%. 그러니까 주택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 선박 항공기는 뭐겠어요? 그럼 당연히 시가 표준액이겠지. 얘는 100% 다 내니까. 그죠? 별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수요일 하겠습니다.